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이프존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 진행할 내용은 최근 몇 년간 정보 보안 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랜섬웨어 이야기이고요.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좀 유식한 티를 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랜섬웨어 걸려보신 분이요? 혹시 안 계시나요? 보통 제가 가면은 조금 작은 기관 가도 많이들 걸려서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손 드신 분이 있어야지 제가 질문을 하는데 없네요. 참, 오늘 강연을 제가 진행을 40분 시간을 받았고요. 뒤에 Q&A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별도로 질문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답을 가장 먼저 맞히신 분에게는 SD카드하고 보안 USB 간단하게 제가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냥 랜섬웨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 당하는 걸 보신 사례는 분명히 많지 않겠죠. 저는 그냥 하루에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데모를 환경을 가져왔는데 연결이 좀 원활치 않아가지고 제가 노트북으로 멀긴 하지만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걸리신 분 없으세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걸리셨고요. 속을 많이 앓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많이 자문도 구하시고 하는데 사실 답이 없는 거죠. 보코와 키가 일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해커한테 돈을 주신 경우도 많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맷 해버리고 깨끗이 잊으신 분들도 있고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주말에 밤을 열심히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러신 분 있고요. 또 한 분은 정말 명언이었어요. 디스크를 그대로 빼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으셨대요. 언젠가는 보코와 키가 나오겠지 하면서 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랜섬웨어가 세상을 정말 흔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연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랜섬웨어 하면은 사실 이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전에 2015년을 기점으로 랜섬웨어가 확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전까지는 APT 공격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요. 드라마에서도 APT 공격을 이렇게 약간 모델링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드라마에서는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배우한테 오고 그 메일을 여는 순간 APT 공격을 당해가지고 원격제에서 공격자가 그 배우가 쓰는 PC에 여러 가지 정보를 빼가고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이제 랜섬웨어가 확 퍼지기 시작했는데 퍼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APT 공격도 목적은 결국엔 돈인 겁니다. 예, 뭔가 정보를 빼가고 협박함으로써 돈을 빼앗는 건데 사실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딱 돼버리면은 그냥 알아서 연락이 오는 거죠. 급하니까 일단 비트코인이든 뭐든 돈을 줄 테니 제발 좀 복화 좀 해달라. 거꾸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 해커 입장에서는 정말 수익도 좋고 아이고, 예, 정말 공격하기 편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올해부터는 랜섬웨어가 APT랑 융합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뒤에도 얘기할 겁니다만은 겐드크랩이라는 랜섬웨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APT와 융합이 돼가지고 사용자의 파일들을 무작위적으로 암호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제가 직접 받은 메일입니다. 제가 받은 메일을 그대로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저도 아무래도 이제 뭐 개발자든 여러 가지 이제 R&D 인력들을 채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력서를 보는 일이 많은데, 저한테 어느 순간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하시은 잘 부탁드립니다. 뭐 하면서 입사 지원서. 물론 저는 이제 정보반 필드에서 약 2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열어보진 않고 잘 보관만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압축돼서 메일이 왔죠. 그 압축된 걸 열어가지고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랜섬웨어 걸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PT 공격과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APT의 특징은 사람의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월이 되면은 이거 뭐 연봉 협상 그죠? 문서입니다. 뭐 아니면 무슨 이와 유사하게 무슨 채용 문서입니다. 뭐 이렇게 꼭 열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APT의 특징은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 표적을 삼고서 반드시 그 해커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 지금 뭐 아시안 게임이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올 겨울에는 컬링도 굉장히 재밌게 봤죠. 브로마구 스톤도 굉장히 진화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실제 악성 코드도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만 혹은 수십만 개가 새롭게 변종이 나오고 제로데이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뭐 스포츠도 보니까 굉장히 뭔가 많죠. 어떤 전략이 많습니다. 뭐 영미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런데 악성 코드 역시 4차 산업이라는 어떤 화두를 같이 껴안고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T와 랜섬웨어는 융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골프 퍼터긴 한데 디투어라는 이름의 퍼터거든요. 디투어 뭐냐면 우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악성 코드들은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고 혹은 심지어 무력화시킵니다. 뭐 어떤 백신의 기능을 꺼버린다든지 백신의 드라이버를 뭐 우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공격을 막는 입장에서는 난처하기가 끝이 없는 거죠. 예, 올 초였을 겁니다. 애틀란타시, 미국의 동부에 있는 도시죠. 야구를 아주 잘하는 도시죠. 여기가 그 랜섬웨어 공격이 당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선진 미국에서도 열흘씩이나 마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마비가 됐어요. 심지어 돈을 수십억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복구하는 데만도 열흘 이상 걸렸다라는 겁니다. 실제 해커는 이 샘샘 랜섬웨어인데 얘로 인해 가지고 약 100억 이상 번 걸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일본에서는 또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AI 인공지능 로봇을 소프트뱅크죠. 여기에 로봇을 랜섬웨어 공격을 했더니 실제 당하더라. 당해가지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랜섬웨어 공격이 지난 3년간 약 10,000건이 넘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고요. 돈으로 보면은 약 1조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뭐 슬라이드가 조금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게 1조 4천억이거든요. 이게 평창올림픽 우리가 개최한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1조 4천억인데요. 물론 뭐 3년 누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상을 가는 정도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정말 막대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화면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정말 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앞에 분밖에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잠깐 제가 그래도 준비해왔으니까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랜섬웨어는 오래된 공격입니다. 사실은 1984년도에 에이지라고 하는 코드명으로, 그러니까 MS-DOS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페티아 애들이 뭐냐면 MBR 공격을 해가지고 아예 부팅을 못하게 만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아예 로그인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공격했던 건데 에이지가 그런 초창기적인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연할 거는 에이지를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좀 멀긴 합니다만은 뒤에가 너무 안 보이셔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이게 제 한정에 그 파일들을 갖다 놓은 상태인 거고요. 마이크를 져주셨어요. 예, 지금 제가 랜섬웨어 샘플을 돌릴 거거든요. 사실 화면 봐가지고는 별일은 안 일어납니다. 별일은 안 일어나고요. 공격이 되고 나면은 보통은 확장자가 바뀝니다. 확장자가 바뀌고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점 크리트라는 걸로 바뀔 겁니다. 뭐 도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고요. 샘플마다 조금씩 시간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데모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는데 아무튼 일단 이거는 이미 지금 돌아갔습니다. 앞에 분 잠깐 보여드리면은 파일이 다 바뀌었죠. 여기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서 파일들, 동영상, 뭐 한글 파일 이런 거 다양하게 갖다 놨는데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이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내가 다 처음부터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디스크를 잘 빼가지고 여기 옷장에다가 넣는 다음에 나중에 복구화 키가 나오면은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냥 작은 기관을 가더라도 연락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이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다른 개발사의 연구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스 서버를 쓰고 있는데 이제 개발사가 다 나스 서버 공유 쓰고 있는 거죠. 이상해졌습니다. 파일의 확장자가 이상하고 들어가 봤어요. 포맷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는 어차피 이제 개발자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저는 지금 뭐 세이프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할 거고 저희 제품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우리가 개발적인 측면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런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주로는 랜섬웨어들은 아시겠지만은 네트워크가 대다수입니다. 인터넷 혹은 이메일 이게 한 75% 이상 되고요. 나머지 뭐 P2P 이것도 네트워크이지만은 뭐 그게 아니고는 이제 뭐 에이전트단에서 돌아가는 것들, 뭐 USB 타고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사람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도 그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유해한 사이트에 안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내가 뭐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리다렉션 돼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 세이퍼존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처럼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네트워크 측면의 기술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은 랜섬웨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웹브라우징 하다가 특히나 위험한 게 드라바이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 돼가지고 그냥 실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같이 저한테 이메일이 오잖아요. 이메일이 오는 경우는 .exe가 오는 게 아닙니다. .doc가 와요. .hwp가 옵니다.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연봉 계약서니까. 혹은 이력서니까. 열어보고 싶은 거죠. 여는 순간 백그라운드에 악성 코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면은 이런 기술도 필요하겠다는 거죠.
네트워크단의 이메일 프로토콜을 분석해가지고 첨부된 파일을 저희는 이거를 PDF 문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SMTP 프로토콜 분석해가지고 그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는 다 빼버리고 PDF로 딱 보고, 물론 이제 그 PDF를 보고서 이거는 정말 내가 받기로 했던 메일이다, 원본을 달라 하면은 결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단에서 혹은 이렇게 이메일단에서 인터넷단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는 보안회사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첨부 파일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파일들을 샌드박스로 보내는 거죠. 샌드박스로 보낸 다음에 얘의 행위를 보고, 샌드박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샌드박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바빌리티,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악성 코드 확률이 얼마다. 그거를 이렇게 관리자가 설정하시는 거죠. 80% 이상일 때는 뭐 차단해버려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튼 이러한 그 악성 코드가 에이전트에 들어오기 이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여기 혹시 이제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개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물론 이러한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기술을 리눅스 단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윈도우에 친숙하시니까 윈도우라고 하시면은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 있는 겁니다. 자, NDS라고 하는 방화벽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 2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OSI 7 레이어상에서 레이어 2면은 그냥 랜선 그 위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밑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을 하시면은 네트워크단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커널 드라이버라고 부르고요. 이 커널 드라이버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뭐 저 랩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여러분들 흔히 저거 많이 보셨죠? 블루스크린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드라이버를 잘못 짜면은 블루스크린 뜨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여러분 다 뭐 소켓은 아시겠지만은 소켓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이 밑단은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DI 방화벽 혹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NDIS 방화벽, 혹은 윈도우에서 뭐 그나마 좀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내놓은 플랫폼이 WFP, 윈도우 필터링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러한 기술들을 좀 일정 부분은 구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랜섬웨어는 뭐 네트워크 단에서 맞긴 하지만은 결국에 돌아가는 건 에이전트 단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네트워크로 많이 넘어갔다가 보안 자체가 요즘 다시 이제 에이전트 단으로 많이 오는 경향입니다. 왜냐면은 네트워크 해보니까 막긴 막는데 완벽하진 않더라. 결국에 막는 거는 에이전트에서 막아야 되더라. 라는 게 이미 많이 이제 공론화가 돼버렸죠. 특히 랜섬웨어는 물론 뭐 저희 제품에 이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백신에서 어프로치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당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은 당해야지 그거를 이제 악성 코드로 식별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는 방식이 전통적인 블랙리스트 기반의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프로치로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은 누군가 한 명은 당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나라고 하면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봤듯이 인터넷 나야나 결국에는 사업을 접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엄청납니다. 그때 랜섬웨어 피해 대가로 약 13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부가세 좀 붙이면 한 18억 될 겁니다. 이게 로또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공격자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3년 전부터 화이트리스팅으로 지금 랜섬웨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메이저급 백신 회사들, 시만텍, 메가피, 뭐 트렌드마이크로, 뭐 카스퍼스키 이런 애들조차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화이트리스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는 네트워크 단에서 어떤 기술을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에이전트 단에서, 그러니까 PC 단에서 돌아가는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들, 역시 커널입니다. 역시 커널이고요. 왜 자꾸 커널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커널에서 뭔가 제어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더 오해하기가 쉽고 자원에 대한 선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사실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MS에 있는 거고, 이렇게 윈도우즈 드라이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앞서는 네트워크 패킷을 다 이제 캡처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요건 뭐냐면은 파일 I/O를 다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널 드라이버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게 되면은 실제 커널 단에서 특정한 목적의 I/O들을,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제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술들이 요소요소 녹아 있습니다. 저희 안티랜섬웨어 에이전트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차단을 합니다. 보통은 화이트리스트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한글 문서는 한글 프로세스만 건질 수가 있습니다. 딱 그 가정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그걸 기술로 녹여내는 거는 굉장히 농도가 있고 어려운 겁니다만은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로데이가 나오더라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랜섬웨어를 차단을 하고 있고요. 접근 제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위하게 이렇게 변조한 애들은 3번 이상 그런 행위를 하면은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실행이 아예 안 되게 막아버리고요. 또 저희는 타사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를 차단할 목적으로 백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제 무서우니까 빨리 백업해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백업해놓고 얘는 암호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암호가 딱 돼버리면 얘는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 구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랜섬웨어들도 공격을 하다가 일부러 블루스크린 띄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아예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I/O, 그러니까 파일 I/O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개연성이 많거든요. 해커들이 깨질 수 있는 만한. 저희의 백업의 목적은 파일이 정상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백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글 프로세스가 한글 문서를 저장했을 때, 그러니까 사후 목적입니다. 근데 이 기능을 저희가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바탕화면에서 막 문서 작업하다가 어느 날 잘못해서 지웠어요. 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희 제품 있으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있어요, 그 문서가. 혹은 편집을 잘못했어요. 어저께 필요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에도 뭐 저희 제품 다 막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전 문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백업된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커널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커널단에서 강제적으로 다 접근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영역은 랜섬웨어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백신도 저희가 뭐 이거는 뭐 루마니아 엔진입니다. BT 디펜더 엔진을 저희가 탑재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고객들한테는 같이 그냥 무료로 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이미 다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저희 랜섬웨어 제품을 구입하시면 그냥 별도로 그냥 백신 하나 더 쓰십시오 합니다. 저도 백신은 2개를 쓰거든요. 국내 백신 하나, 외국 백신 하나. 왜냐면은 요즘 악성 코드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들이 이렇게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외산 엔진을 별도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페티아, 매트릭스는 뭐 아주 뭐 굉장히 진화된 형태로 공격을 많이 했었고요. 올해 굉장히 시끄러웠던 뭐 겐드크랩 이런 것들을 저희 세이퍼존의 솔루션을 100% 완벽하게 맡고 있고, 저희 세이퍼존의 엔진 이름은 피닉스입니다. 물론 뭐 제가 만들었고 내 문서에 영원하라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뭐 애틀란타를 시끄럽게 했던 샘샘 랜섬웨어 저희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뭐 실제 뭐 미국의 어떤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돌렸어도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다 막는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실제 뭐 랜섬웨어 전문 솔루션도 좀 일부 뚫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는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으로 3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백신의 시장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 거꾸로 백신이 필요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어. 백신을 바꿔야 되는데 비트 디펜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 가져가시면서 랜섬웨어를 드려요. 그냥 랜섬웨어 같이 쓰십시오.
또 저희 솔루션은 개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자료시에 가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전혀 저희가 컨트롤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프리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현재 UI가 좀 리비전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있고 저희 솔루션들은 뭐 거의 매일 패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저희가 엔진을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버그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여러 가지 UI라든지 사용자 편의성은 저희가 계속 R&D를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계속 개인 버전에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쓰시다가 문제 있는 것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리눅스도 이슈가 많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리눅스 버전을 무료로 주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커널 버전을 알려주셔야 돼요. 리눅스는 커널에 따라 가지고 빌드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개인들은 무료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뭐 파워 유저 아니고는 리눅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또 타사 대비 저희는 특히 이제 이 애플의 OS들은 그나마 좀 안전하기로 소문이 났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맥 환경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제품 중에는 문서 중앙화 기능이 있어요. 뭐 저희가 문서 중앙화 전문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로컬에다 이제 백업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인 키로 암호화해가지고 저희 관리 서버에 중앙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물론 루트도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암호키를 모르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는 그렇게 문서를 중앙에다가 모을 수도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던 셀프 웹 브라우징, 그러니까 유해한 사이트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메일로 첨부된 문서들은 PDF로 무효화시켜버리고 또 샌드박스도 저희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시만텍 걸 많이 쓰는데요. 시만텍과랑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세이퍼존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는 요즘 엔드포인트의 화두이기도 한 바로 EDR입니다. 저희도 이미 랜섬웨어라든지 백신, 그 다음에 저희 세이퍼존은 지난 18년간 특히나 뭐 DLP라든지 보안 USB, 세이퍼존하면 보안 USB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해왔고 엔드포인트 단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년간 저희가 국내 약 600개 정도의 고객사에 저희 솔루션들을 납품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장애도 겪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대응력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세이퍼존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을 좀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즘 EDR 뜨겁길래 저도 EDR 얘기하고 다닙니다만은 저희 세이퍼존 걸 좀 빼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EDR이 된다는 겁니다. 백신의 뭐 개인정보에 뭐 안티랜섬웨어, 방화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현 정부에서 주 52시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군 중에는 전원을 관리해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5시가 되면은 혹은 6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집니다. 킬 수가 없어요. 킬 수가 없습니다. 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결제를 받으면 일부 더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아예 컴퓨터를 근원적으로 새벽에 오셔도 못 켜요. 꺼집니다. 그냥 꺼집니다. 일찍 오시면 안 돼요. 딱 정해진 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까지 통제를 해드리고 그걸 다 데이터를 뽑아드려요. 그래서 이 기관에는 몇 시간을 근무했나, 이 부서는 몇 시간 했나. 그래서 이 도입한 업체를 보니까 야근을 좀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막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너 휴가 3일 갔다 와야 돼.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 그렇죠. 주 52시간이.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장점은 멀티 OS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세이퍼존의 안티랜섬웨어 제품도 그렇지만은 저희 이 앞에 보시는 모든 솔루션들이 다 멀티 OS를 서포트합니다. 맥 환경, 리눅스 환경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글로벌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회사들과 이렇게 좀 뭔가 벤치마크 해보고 경쟁을 해봐도 저희가 사실 기술적으로 밀릴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EDR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위협을 빨리 탐지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바로 세이퍼존입니다. 세이퍼존의 솔루션들은 마치 플러그인처럼 제품을 넣어버리면은 하나의 웹 관리 화면에서 제품이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넣으면은 콤보 박스에 없던 전원 관리가 들어오고 없던 안티랜섬웨어가 들어옵니다. 그 하나 가지고서 관리를 다 하고 로그를 조회하고 통계 보고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부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하드웨어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고 NFC로 태그를 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보안 SSD고요. 저희 세이퍼즈는 아무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는 A13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많은 솔루션들이 지금 A13에 가보시면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QA를 한 다음에 제가 QA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선물은 아닙니다만은 별도로 제가 간단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석 연구소장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Q&A 해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따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이게 잠시만요. 제 핸드폰 번호 마지막에 띄웠었거든요. 010-3033-3174인데 여기에 가장 먼저 문자로 답을 주신 분한테 제가 끝나고 나서 개별로 휴대폰 뒷번호를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질문은요. 지난 3년간 누적된 랜섬웨어 피해액입니다.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평창올림픽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뭐 1조 얼마입니다. 예. 예, 문자로 네,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 저한테 바랍니다. 문자로 주시면 문자로. 제가 끝나고 나서 문자를 본 다음에 제일 먼저 있는 거 그걸로 제가 답장을 주시면 예. 되겠네요. 정창석 연구소장님께서요. 예. 네. 저한테 문자로 사주시면은 답변을 꼭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후에 정창석 연구소장님께서 문자로 답변하셔서 다시 선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Q&A 또 있으신 거 질문 준비하신 거?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참관객들께서 준비하신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질문 올라와 있는 거 맞죠? 네, 총 4개 중에서 연구소장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골라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 8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답변 몇 개 하셔도 되고요. 얘가 제일 그래도 그죠 관심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옷장에다가 넣어놓으셨다고 디스크를. 사실은 복호화는 가능을 한 겁니다. 산술적으로.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라고 하는 게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거고 그 암호화 키를 조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뭐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시간이 문제인 거죠. 이거를 정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수천만 대 혹은 수백만 대 그런 것들 돌려가지고 얘를 복호할 수 있을까? 가능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한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무조건 복호를 해야 된다. 돈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 13억이다. 그거는 난 지불 못하겠고 내가 뭐 컴퓨터를 사든 뭐 해가지고 알고리즘 돌리겠다고 하면은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은 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거를 정말 모든 악성 코드에 대해서 혹은 심지어 앞으로 나올 악성 코드에 대해서 백신이 다 한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신 업체들도 저희는 랜섬웨어 솔루션을 먼저 만들긴 했지만 거꾸로 백신 회사들이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단하지 못하고 백업 기능만 넣고서도 이거 랜섬웨어 솔루션입니다. 써보십시오 하는 백신 회사들도 있어요. 예,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관 용량에 맞습니다. 저희도 백업은 해드리는데요. 저희 거 기본 설치하면 아마 CDE 있으면은 그 중에 이제 로컬 영역 제일 많은 데를 잡거든요. 저희가 보통 한 30기가 잡습니다. 30기가 잡고 파일을 백업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파일 백업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럴수록 쌓이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일을 백업할 때 2개까지만 해드려요. 그러니까 전 거하고 지금 거만 딱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도 공격당하고 얘도 공격당했다 하면 답은 없겠지만은 그걸 또 너무 늘려버리면은 고객들이 디스크가 너무 많이 찬다 이런 불만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이 랜섬웨어를 사전에 막는 게 아니라 사후용으로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업했다가 이렇게 돌리는 그 솔루션들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요즘 랜섬웨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디스크를 먼저 채워요. 이해 상상할 수 있으시죠? 디스크를 채워버립니다. 먼저. 그리고 파일을 암호화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업을 못하겠죠. 네, 못하겠죠.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은
돈이 수십억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해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고가 나면 그걸 막는 건데,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백업은, 글쎄요, 정답은 없는데, 주기적으로 백업은 하되, 혹은 저희는 자동으로 해드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좀 뭐 삭제하고, 이렇게 그거는 개인의 관리적인 문제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거 모니터링 기간 얼마큼 되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솔루션들은 하나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의 트레이에서 관리가 되고요. 랜섬웨어 쓰다가 백신 써도 마찬가지인 거고, 랜섬웨어 써도 DLP 써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런 장점은 좀 있고요. 모니터링 기간은 저희 제품에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우리가 워닝 모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단을 안 해요. 차단은 안 하고 옛날 뭐 백신처럼 그게 워닝 모드가 있어가지고 얘가 스스로 로그를 취합을 합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물론 저희가 기본적인 정책은 웬만큼 다 드려요. 드리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특별하게 특수하게 쓰는 거 아니고는 거의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 케이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모르니까 보통 저희는 한 2주 정도 해요. 모니터링 한 2주 정도 하고 관리자하고 정책 잡아가지고 딱 돌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슈가 크게 없었고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원자력 쪽 대전에 모 연구원 쪽에 이걸 솔루션 납품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연구소장님 뭐가 차단이 된대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워낙 사안이 귀해가지고 바로 이제 실모드로 돌렸는데 뭐가 차단이 된대.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캐드 쪽을 정책을 등록 안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튼 거였는데 그거만 등록해놓고 나서 지금 한 6개월째 연락이 전혀 없으세요. 그만큼 웬만큼 저희도 화이트리스트 목록은 특히 국내에서는 약 300~40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다 검증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갈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론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고객 환경에 따라서는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모니터링 모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혹시 시간이? 아직 뭐 질문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 남아 있거든요. 2분 정도 남아 있네요. 저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조금만 스크롤바를 내려주시겠어요? 네. 올려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 엔드포인트 단에서 그 지금 위협을 감지하고 빨리 대응한다. 이거는 정말 EDR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사실 EDR 얘기를 꺼낸 것도 백신 업체들이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랜섬웨어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백신이 이제 랜섬을 못 막다 보니까 어떻게든 뭔가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뭐 EDR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키워드처럼 나와버린 건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제품 입장에서는 기존의 블랙리스트 방식으로는 절대 랜섬웨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사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은 백신사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트 디펜더를 가지고 왔어요. SK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랜섬웨어를 막는 기능이 이미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개발해놨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폴더를 디파인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폴더는 보호할래. 그리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디파인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약간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옛날에 뭐 서버보안 제품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를 뭐 그때 문서를 쓰다가 어디 놓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랜섬웨어 솔루션들도 있고 저희는 지금 계속 몇 가지 아주 고도화된 엔진들을 또 추가적으로 넣고 있긴 하거든요. 뭐 약간 팁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처럼 뭐 CPU를 막 과점유하고 메모리 과점유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빨리 차단을 시키고 그런 프로세스가 붙어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저희 방화벽하고 연동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저희도 아직 특히 뭐 랜섬웨어도 그렇고 백신도 저희가 약간 후발이긴 하지만은 그런 요소한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백신만으로 혹은 단순히 어떤 저희 세이프 버전의 랜섬웨어만으로 EDR이 된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공격,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들이라든지 공격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단 그거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느냐. 엔드포인트 단에서
IO를 캐치를 하고 네트워크 이벤트들을 캐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그런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는 엔진의 노하우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랜섬웨어 엔진, 백신 엔진,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상 징후를 캐치할 수 있는 엔진. 물론 요즘 뭐 네트워크 회사들도 그런 이상 징후를 많이 보거든요. 패킷을 분석해가지고 그러한 거와 유사하게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도 많은 이벤트들을 캐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하나로 귀결될 수는 없습니다. 방화벽, 개인정보, 그거는 정말 많은 것들이고 저희 세이퍼전도 일부는 저희도 EDR을 추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모두 네 가지의 답변을 모두 해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의 답변 중에서 강 회장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 질문